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키움용전 4월 트레이딩 분석센터 김계미 대리님 그리고 포모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야,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5월 초가 되어서 4월 리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4월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달 아니었습니까? 부모님 어땠나요? 아, 네. 그리고 변동성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테마도 엄청 많았고요. 근데 사실 최근에 테마가 이전에는 그렇게 막 많지 한동안 많이 없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다시 또 이제 막 테마들이 막 생겨나고 이제 그런 변동성이 커지니까 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장이 약간 극단적이었잖아요. 네.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다가 마침 또 대선이라는 그 그쵸. 테마야 그 자체의 이벤트가 등장하다 테마의 보니까 꽃이죠. 네, 그쵸. 네. 테마의 꽃.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오늘 많이 만나뵐 수 있나요? 오늘 아, 입상하신 이번에 확실히 그 색깔과 맞게 네. 이제 그런 관련주들을 잘 거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랬군요. 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아주 큰 꿀팁을 얻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계미 대리님도 요즘에 저희 영웅전 그 라이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 확실히 테마가 많아졌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많아졌고 네.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네. 이런 트레이딩의 계절이 왔다. 네. 트럼프도 트레이딩을 만들어 줬군요. 네. 뭐 사실 트럼프 이꼴 변동성이잖아요. 트레이딩이다. 네. 변동성은 곧 또 트레이딩. 그렇죠. 또 네. 거기다 우리는 또 대선이 있으니까 완전 인물들 위주로 거의 뭐 테마와 재료가 난무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펀더멘털 갖다 대고 뭐 실적 갖다 대고 이럴 거 아니고 그냥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고 그때 당시에 그 차트가 어땠는지 그림을 좀 보고 사실 그렇죠. 뭐 여기다 PR 가져다 대면 이제 그렇죠. 뭐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PR 가져다 대면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많이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리그에 올라오신 봉은사 까마귀님, 이 봉은사 까마귀님 보고 아까 김 PD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셨네 라는 얘기 하셨어요.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 네. 그래요? 어떻게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제 항상 이제 상위권에 머물러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필명을 기억을 하거든요. 네, 봉은사 까마귀님은 익숙한 분이군요. 작년부터 상위권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신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종목명들을 쭉 보니까 1억 리그 1등이 맞나 싶은 그런 종목들이 꽤 많네요. 그쵸. 네, 어떤 분이에요, 이분? 일단 종목들 리스트를 보면 예. 지금 뭐 계룡건설, 웹캐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 정치 그냥 대선 네. 그 후보자들 정책 명단 거기에서도 정책 테마들이죠. 갖다 붙여놨네요. 네, 다. 그러니까 지난 그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 인맥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이벤트가 있을 때 정치인과 뭐 친분이 있다거나 네네. 어떤 뭐 혈연, 뭐 지연, 뭐 이런 관계로 이제 테마주가 형성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제 선거가 임박하는 시점이 오면서 이제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이제 어떤 공약을 미냐.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제 그 공약에 관심들을 갖게 되고 뭐 한마디 한마디에 네. 그날 테마가 만들어지죠. 네, 그런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런 테마들을 또 초입에 또 잘 공략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뭐 저출산도 보이고 뭐 지역 화폐도 보이고 그렇죠. 딱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 테마들을 잘 거래를 한 경우로 보여지고 수익률도 보시면 수익이 크게 나왔습니다.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3% 4%보다는 정말 크게 정말 길게 먹는 그 매매를 보여주셨거든요.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답은 정해져 있다. 그쵸. 종목이란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배팅을 하느냐. 맞죠. 그러니까 이 선거 국면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사실 그 섹터 정책만 바꿨지 그 진행되는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 인식을 하거든요. 감각을 다 네, 갖고 왜냐하면 계시니까요. 매년 대선은 주기적으로 열렸고 그렇죠, 그때 그렇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또 왔을 때 이거는 기회다. 이건 들어가야지. 그런 이제 자신감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지만 경험치가 많은 분들한테는 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오픈북 시험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알려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증시는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서 변동성도 크게 폭발하고 트레이더들은 그 안에서 또 자기만의 또 기회를 또 찾는 거겠죠. 학교에서 그렇게 꼭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이 꼭 마지막에 야 알려줬는데 왜 틀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오픈북 시험이라고 다 같이 A-뿔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거기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나올 거라는 신뢰. 오픈북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픈북이 학점 받기 더 어렵습니다. 예. 그 오픈북 시험에서 무려 1억 리그에서 네. 무려 300% 수익률을 기록했으면 뭔가 이제 본인만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을 거고 그걸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룡건설 이 종목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종목들을 한번 쭉 보면 이제 계룡건설은 이제 세종시 이전으로 크게 한번 부각이 됐던 종목이었죠. 네. 그래서 이 주요 공약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움직인 시점을 보면 이제 4월 넘으면서 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게 드디어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일정이 잡히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기 대선 하지 않을까 그때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혔고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들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지금 구간들을 보면 네. 이번 매수 시점이 이제 8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고 시점 그점 지나고 나서겠죠 아마. 네. 그 전에도 이제 매매가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본격적인 시세는 이제 4월 8일이니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됐고 정책주의 시대가 왔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세종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계룡건설을 이제 그 아침에 그냥 갭이 떴는데 여기서 네. 그냥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세 초입이다. 그냥 사자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그 이후로도 변동성이 큰데 매도를 안 하는 거 보면 이런 거는 좀 크게 먹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정치 테마도 저도 계속 수년간 봐오지만 상한가를 보내야지 정치 테마예요. 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상한가를 안 보내면 정치 테마가 아닙니다. 안 껴주는구나. 안 껴줍니다. 상한가가 가야 정치 테마입니다. 네. 일단 상한가 나오고 뭐 2등주, 3등주 뭐 한 3-4개 정도, 5개 정도는 있어야 테마인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른 종목도 있었지만 이제 계룡건설이 후발로 아마 상한가를 갔던 걸로 그랬군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크게 먹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따로 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네. 누르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급락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절반 매도를 하세요. 사실 이때까지는 네. 수익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죠. 예, 아무리 그렇죠. 테마가 좋아도 이제 내 매수가를 위협하거나 흐름이 안 나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반 물량은 그대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된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고가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이제 추세가 끝나는 걸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는 걸 보면 네. 이제 정치 테마는 철저하게 시세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쭉 들고 가다가 끝나는 시점에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자. 이제 그런 플랜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아마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매수자리 그러니까 깨고 내려가면 다 터는 게 아니라 더 밑에서 그 절반 판 걸 다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번에도. 네. 그런 스타일 갖고 계시는 네. 분이구나. 매수를 해놓고 위에서 나눠서 팝니다. 근데 저는 되게 그게 대단한 것 같은 게 이 테마주잖아요. 어쨌든 테마주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위로도 마찬가지지만 아래로도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를 여기서 절반을 매도해 놓고 계속 끌고 가서 이걸 또 수익을 냈다는 거. 저는 아침에 이 정도 빠지면은 저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이 정치 테마는 위 아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 가격을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일정이랑 기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빠질지 모르지만 그렇죠. 명확하게 대선이라는 디데이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선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정책 얘기가 계속 많이 노이즈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아마 그거를 믿고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변동성은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계룡건설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절반 매도한 상태에서 예. 상한가를 갔어요. 다음 날도 갔어요. 이게 한 번 더 가주지 않고 풀렸으니까 이제는 팔 때가 딱 그냥 명확한 시그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상한가가 2번 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낼 이유가 없다. 네, 뭐 2번 가든 3번 가든 4번 가든 중요한 건 풀렸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거. 네, 이제 더 이상 상한가를 못 가고 음봉이 크게 발생을 하니까 예. 이제 그만 먹을 때 됐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로 계속 매매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테마주들은.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부모님도 아시고 이제 앵커님 많이 보셨잖아요.
정치 테마가 한번 꺾이면 끝입니다. 거의.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안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임박해서 다시 한번 네. 흐름을 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다른 그 모멘텀, 다른 정책을 좀 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가신 게 이제 웹캐시거든요. 그쵸. 예. 이제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전부터 원래 이재명 후보의 뭐 주요 공약으로 많이들 언급했던 뭐 지역 지역 카페. 카페로 네.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이 종목도 보면 이제 4월 초가 되면서 본격적인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이것도 아마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일정이 딱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매수 시점을 보면 이제 3일, 그러니까 4월 2일 말고 3일날 이제 첫 번째 시세가 나오고 똑같은 시기였구나. 네, 이때 확인을 하고 이제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 나올 때 이때 처음에 매수를 하고 와 침착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변동성을 좀 무시하고 기다렸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일에 고점이 나올 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이 꽤 크게 나온 케이스로 볼 수가 있죠. 확실히 본인만의 어떤 여기서 이쯤이면 그만해도 된다라는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뉴스나 분위기를 보면 네. 이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마다 또 강하게 미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뭐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1호 공약이 뭐냐, 2호 공약이 뭐냐. 사실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첫 번째 1호가 그 퓨리오사 만난 거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폭발적인 테마가 만들어졌었고. 맞아요. AI 얘기하면서 몇 조였죠? 그- 몇 조, 네. 몇십 조를 갖다 네. 붓겠다 그 얘기 나올 때부터 맞아요. 시작했어요. 그래서 테마는 일단 뭐 실체가 없고 시작을 안 해도 일단 꿈의 크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항상 그 상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테마들이 많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아마 순환매를 잘 활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테마주입니다. 네, 이 저출산 관련은 그렇죠. 항상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뭐 이 종목도 뭐 비슷한 시기에 급등이 나왔었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조금 미리 들어가셨더라고요. 이 종목은 4월 초에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단 네, 말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시기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섹터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분할로 잡아 들어가셨던 이게 것 그리고 같고. 해마다 저출산 나오면은 그래도 좀 저출산은 좀 추세가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4일 보시면 여기 이제 급락했다 급등 요 구간이 이제 그 판결했던 날이었거든요. 전날 또 큰 판 열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판결이 이제 그 탄핵이 되냐 안 되냐 그거 관심이 많았는데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흔들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털리지 않으십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확정이 나고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때 여기서 분할 매도. 저런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시기나 어떤 그림을 보고 접근하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많이 분위기를 굉장히 네. 잘 읽으시는 거. 그러니까 시장의 그 호흡을 느낀다고 하죠. 네. 아, 이 정도면 이제 갈 때가 됐다. 이 정도면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 특정 정치를 뭐 지지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은 아마 어떻게 될지 그 약간 감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시장의 어떤 흐름, 시장의 흐름을 떠나서 이제 여론의 흐름을 좀 네, 읽고 그쵸. 계시겠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마지막 종목은 유니온으로 갔네요. 요거는 또 사실 대선 테마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좀 글로벌하게 미중 쪽에 조금 더 연관이 좀 높은 종목이기도 히토류 하고, 테마. 네, 네. 히토류 가기도 한데 이제 이 종목에서는 또 손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절하는 케이스에는 또 어떤 식으로 손절이 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예시 같아서 네. 이 종목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유니온도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차례 급등 나고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목 같은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 조용할 때 첫 번째 매수를 하고 이제 쭉 기다리는 타입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이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냥 미련 없이 좀 손절을 한 걸로 좀 보여져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마 수익 구간일 때는 최대한 이거를 끌고 가면서 추세가 언제 끝나나 지켜보는 것 같고 만약에 뭐 내 매수가를 계속 위협하거나 뭐 흐름이 내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손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손익비가 되게 좋은 거죠. 손실은 이 정도로 끝내는데 그쵸. 한번 잘 맞으면 또 30% 이상 또 수익을 내는 타입이었으니까 아마 그 구조에서 손익비가 계속 좋은 구조를 유지하고 계좌가 이제 그 성장하는 좀 그런 구조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렇게 손절은 짧게, 그리고 이익은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1위에 올라오는 것 같고 봉은사 까마귀님을 위한 무대였네요. 4월은. 4월이 수익률이 310%, 네. 3월이 37%, 아, 2월이 13%, 1월이 50%. 이 달만 그 대선 테마주만 기다렸네요, 거의. 거의 4월이 310% 나온 거 보면 네. 이분은 이제 물 만났다. 아, 네, 그러네요. 이 그러니까 달에. 기다렸던 네. 것 같습니다. 뭐 5월, 6월까지 계속 대선 테마주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분은 아마 당분간 좀 상위권 계속 그 놀이터에서 겁니다. 그쵸. 최대한 수익률을 뽑아내시지 않을까. 항상 테마 중에 네. 파급력이 센 게 대통령발 테마들이 세거든요. 그렇죠. 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권 초입의 기대감이 큽니다. 그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테마가 막 형성되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테마가 또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 심지어 이건 또 원래 예정돼 있는 일정도 아니었고 그쵸. 갑작스럽게 나왔기 네. 때문에 그 자체로 변동성 판이 더 펼쳐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더 극단적이었던 거는 원래는 시간을 길게 놓고 접근해야 될 테마들이 네. 한 달 안에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원래 한 3개월, 4개월 동안 했어야 될 거를 그냥 한 달 만에 압축해서 했기 그러네. 때문에 또 단기에 이만한 판이 없었네. 네,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엄청나게 잘 나온 걸로 보여지죠. 예. 근데 뭐 이럴 때 뭐 항상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시험 범위 다 알려준다고 다 똑같이 A뿔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은사 까마귀님 정도의 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게 확실히 묻어 나오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또 잘 보고 그렇죠. 배워야죠. 기록해두면 네. 또 어쨌든 선거는 또 그 다음에 또 열리니까 맞아요. 또 그때 또 응용해서 또 자기만의 또 거래 전략을 또 세워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제가 좀 필요해요. 정치 테마를 할 거라면이라는 전제가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하라고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 아, 절대. 그렇죠. 네. 네. 만약 이걸 꼭 안 하면 내가 못 베기겠어. 이거 내가 꼭 할 거야라고 한다면 참고를 하시고 네, 그런 게 아니시라면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시면 위험하시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천 리그의 미수풀배님, 야 이분은 스프레드 시트가 굉장히 깔끔한데 수익률은 또 334%한 종목으로 이렇게 다 먹은 거예요. 이분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딱 닉네임대로 네. 지금 매매가 사실 없어요. 이분은 매매가 그러네. 없고 미스풀 정말 그냥 이거 하루네요. 네, 제 4월 생각에 18일 하루. ABL 바이오 그냥 한 종목을 그냥 여기에 그냥 다 올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ABL 바이오 최고였죠 4월에. 네. 사실 여기에 찍힌 매매보다 제가 보기에는 대회 전부터도 물량을 더 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 생각이 그런 좀 분들 많아요. 네. ABL 바이오 특히 네. 믿고 있었다고 하시는 네, 분들 진짜 그래서 많았거든요. 아마 그냥 진짜 선택과 집중, 미수풀배 나는 가장 좋은 거 하나에 그냥 모든 걸 걸고 그냥 쭉 가겠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신 것 같고 결과는 잘 나왔죠. 4월 18일 보니까 막 그렇게 저점에 산 것도 아니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전에 좀 물량을 들고 있지 않았나. 갖고 있다가 네. 추가로 사셨구나. 네. 이분이 보니까 대회를 이전에는 참가를 하신 적이 없고 4월부터 오셨어요. 4월달 334%를 기록을 했는데 필명을 이렇게 짓고 기록이 이거밖에 없다는 건 대회를 염두에 하고 아예 그냥 대회 계좌를 하나 그러니까요. 트시고 갖고 계시다가 네. 이제 드디어 ABL 바이오가 솟구치니까 대회 참가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다 계좌에 돈 넣고 그렇죠. 미수풀벳을 이름 한번 짓고 보여주고 네. 네, 이거 완전히 그냥 내가 이제 도박용 계좌 거의 이 수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 수익률이 이거다라는 걸 네. 깜짝 공개.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부각되면서 네. 이제 시세가 또 굉장히 강하게 출발됐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도 변동성 이어지고 바이오 섹터를 또 주도했던 주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예. 일봉만 봐도 그냥 네. 이 선택과 집중해서 그냥 쭉 끌고 왔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요 구간에서 살짝 이제 거래가 조금 있었는데 네. 뭐 매수한 것도 이제 중간에 한번 살짝 눌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급락 구간들 짧은 급락 구간들이죠. 네. 이런 구간들을 이제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 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매도도 안 했고. 네, 그냥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냥 쭉 좋은 종목은 뭐 굳이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ABL 바이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사조라는 금액이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트레이더 분들은 시총을 봐요. 맞아요. 이게 뭐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총이 막 8천억이에요. 근데 사조 수출이야. 그럼 시총이 약간 이 사조의 금액에
근접하는 움직임을 좀 가려는 건 있어요 보통. 그 정도는 돼야지. 예. 이게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부모님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시죠? 이게? 분위기죠. 네. 그렇죠. 분위기. 일단 보통 그리고 뭐 스캘핑이나 짧은 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 기사의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제목의 숫자가 얼마나 크게 찍히냐. 내용은 어차피 나중에 읽고 뭐 팩트 체크가 되든 말든 네. 일단 그런 그 거 설명 없죠. 순간 동안은 굉장히 주목을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긴 할 겁니다. 아, 이런 거 보면은 왜 주식이랑 뭐 연애는 해도 결혼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오는 이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결혼을 넘어서 거의 신앙심 정도가 있어야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하죠. 예. 근데 그 신앙심이 좋게 나오면 이렇게 되지만 네. 나쁘게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저 거래소 앞에서 이거 시위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이제 사례별로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뭐 알테오젠 같은 생각보다 이제 옛날에는 바이오가 되게 막 좀 되게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는 좀 실체가 있고 기술 수출을 네, 하게 되니까. 실제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장기로 또 끌고 가는 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자극적으로 나와요 기사가.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오냐 안 나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쵸. 네. 거의 뭐 그 급의 어떤 수출이었기 때문에 4조 원은 알테오젠 이후에 최고였거든요. 이게 네. 최대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종목이었고 이제야 나의 수익률을 공개할 때가 됐구먼 하면서 이제 미수풀배님이 334%로 1위를 멋지게 차지를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뭐 그냥 축하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배팅에 성공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신앙심에 결국 금이 가지 않았네요. 이번 달은 좀 읽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죠. 좀 내려올 네. 때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바로 3000리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닉네임 좋네요. 스토리 메이커.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길래 3000리그에서 3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나요? 이분은 거래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오. 그리고 지금 종목들만 봐도 최근에 이제 뭐 움직였던 뭐 테마주부터 대형주 가리지 않고 아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그냥 변동성이 있는 종목은 거의 다 거래를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스캘퍼로 분류를 할 수가 아 있겠죠. 스캘퍼예요? 근데 스캘퍼도 세부적으로 보면 스타일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짧게 먹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손실도 짧고 네. 수익도 짧고 대신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계속 쌓아가는 타입이거든요. 이분 대단하세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다 올 수익이고요. 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 수익입니다. 손실 난 달이 없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25년 넘어오고 나서 1월부터 4월까지 올 수익입니다. 야이 정도 아예 손실 난 달이 없어요. 3년 동안. 뭐 치트키 치고 사시네.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한 게 네. 그 정말 욕심 없이 딱 진짜 그 정해진 수익 틀만 퍼센트만 먹고 끝내십니다. 본인이 그 원하는 딱 퍼센트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스캘퍼 유형도 여러 가지 중에 보이는 게 이렇게 짧게 계속 먹다가 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먹는 경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욕심이 한 번씩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진짜 그냥 기계처럼 딱 그 특정 구간에 조금만 먹고 다 끝나요. 오.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진짜 조금씩 쌓아가는 매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욕심 통제가 네. 장난 아니신 분. 네, 그래서 궁금한데요. 일단 매매 내역을 몇 가지 이제 뽑아 봤는데 네.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조선주로 한번 좀 부각이 됐었죠. 예. 이제 그 한미 조선 협력, 군함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온다고 하니까 또 그때 기대감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여기 변동성 구간이었고요. 네. 분봉을 보면 되게 짧아요. 이게 1분봉인데 그러니까 몇 초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정말 따닥하고 끝나고 뭐 그 이후로 막 뭐 더 길게 먹고 막 그런 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의 예. 다 이런 식이에요. 진짜 변동성이 나오는 초입에 먹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짧고 더 강렬하게 먹는 것 같다. 기계 같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동신건설 이 종목은 이제 테마주였죠. 테마주. 네, 예. 정치 테마주였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1분봉인데 이제 상한가를 간 날이거든요. 네네. 추세가 나올 때 테마 보통 이제 그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끊어가면서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스캘퍼 맞네. 네, 근데 이분은 더 짧아요. 음. 그러니까 이 호흡이 이게 1분인데 1분 안에 그러니까 몇 초 안에 10초, 20초 안에 끝내는 걸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캘퍼라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이렇게 이런 긴 구간이 나오면 네. 한 번씩 좀 끌고 가는 구간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2, 3분은 짧은 거지만 예. 근데 스캘핑 기준으로는 2, 3분은 좀 긴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거의 웬만하면 뭐 1분 안쪽으로 이렇게 정말 짧게 요런 구간들만 잘 찾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보면 뒷부분에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네. 급락나고 반등나는 구간에서도 되게 짧게 요 찰나를 또 활용하시거든요. 보통 이 타이밍에는 이거 잘 안 보는데 이 시간대. 인간이 아닐지 모릅니다. 아, 예. 기계일지도. 네, 간박해 실버 서퍼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이제 기계 같은 매매 하시는 거죠. 이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알고 삼고 계시는 네. 거예요. 이건 무조건 신법에 의한 스캘핑입니다. 사람이 그게 통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잘 가는 종목이면은 보통 내가 원칙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도 야, 요건 조금 먹어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 동신건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한번 잔상이 남아서 그렇죠. 다음 비슷한 종목을 거래할 때 맞아요. 버티게 됩니다. 보통. 근데 이분은 그게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그 이력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해놓으셨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3년 내내 월마다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실이 아예 없어요. 펩트론은 혹시 좀 다릅니까? 뭐 펩트론도 뭐 비슷하게 똑같아요?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 비만 치료로 주목받았던 기업이었죠. 그렇죠. 이 종목도 이제 이날 시세가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와, 있는데. 저 상한가 갔는데도 길게 안 갔네요.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아침부터 되게 짧아요. 이게 뭐 1, 2분 조금 사고 이것도 보면 살짝 밀리는 흐름에 빨리 끊어내고 네. 여기는 좀 길었어요. 여기는 처음에 일단 첫 번째 그러네. 매수를 하고 저거는 뭐지? 길게 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비중을 태우고 짧게 끊어내고 화장실 갔다 오셨나? 사람은 많네요. 어? 네.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짧게 끊어내고 사람은 많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간 정품 이제 인증이네요, 손절이 사람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9시, 10시 전에 여기 구간은 좀 이제 추세가 안 나오니까 네. 추세가 안 나오는 구간에는 손절이 짧게 많이 있었는데 손절도 되게 짧습니다. 거의 뭐 매수가 이탈하면 그냥 대세에 지장 없네. 네, 이 정도면. 그런 부분이고 또 다시 또 이 추세 구간이 나오면 이 추세 구간에서도 또 거의 짧게 먹고 또 가면 또 조금 사고 또 매도하고 또 가면 또 조금 사서 매도하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끼케야 뭐 한 1% 안팎이겠죠? 0.5, 1%그 사이를 계속 이제 뛰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1%를 몇 개를 모아야 저 300%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뭐 비중도 많이 싫고 네. 그리고 이제 아, 비중 차이도 있겠다. 네 그리고 손실은 거의 이제 뭐 매수가 근처 손절하거나 뭐 0. 몇 % 하는 걸로 하는데 수익이 조금 더 많으면 그 손익비로? 근데 그 간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그거를 거래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네,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수가 100등이에요. 100등 이내예요. 그냥 평균 항상? 등수가. 네. 1등, 2등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 말이긴 한데 안정적인 스캘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스캘핑. 네.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손실을 네. 정말 잘 막아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실을 안 보니까 네. 벌 때 조금씩 계속 쌓이는 구조가 되니까 그걸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건.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한 번에 막 빵 떠서 막 최고를 탁 찍는 사람도 물론 멋있는데 꾸준한 사람의 네. 그 힘이 엄청난 걸 우리가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가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아, 그쵸. 이게 오랜 기간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손실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이제 스캘퍼지만 정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한 걸 좀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니값 하시네 스토리 메이커. 네. 그대로도 손실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짧게 잘 끊으셨는지. 손실 비용 보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평화산업 멕시콘 2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 네네. 그냥 보통 이제 스캘핑은 돌파가 많으니까 사자마자 수익이 안 나면 이제 그건 잘못된 매수다. 산데 안 가면 네. 판다. 네. 일단 사자마자 빨간불이 찍혀야 되는데 파란불이 나오면 네. 이제 그건 잘못된 거니까 빠르게 잘라야 되는 거 그러네. 보이시고요. 뭐 이런 구간도 보시면 이것도 고가의 매수가 됐는데 이 구간은 이제 흐름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도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한 2% 정도로 3분 안에 네, 딱 끝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절대 보통 이제 하다가 하나쯤은 이거는 그래도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계속 늘어지고 하다 보면 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든 말든 그냥 칼같이 그냥 짧게 다 끊어낸다. 어차피 갈 때 다시 잡으면 되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수풀베님하고 스토리메이커님하고 같이 앉혀놓고 거래하면 둘이 서로 고문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미스프로베님은 거래를 안 하는데 무슨 정말 뜻이에요? 그 양극단의 케이스네요. 미수풀베님을 스토리메이커님 방식으로 거래를 시키면 고문이죠 이제. 아 그렇다. 예. 스토리메이커님한테 미수풀베님 거래를 시키면 고문이고. 스토리메이커님 거의 손을 묶어놓은 셈인 거죠? 그렇죠. 눌렀는데 매수 눌렀는데 못하게 손을 잡고 있어 갑자기. 아, 무시무시하네. 야, 그래도 진짜 이렇게 저는 처음에 뭐 본인이 목표한 그런 수익률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길래 한 종목마다 한 10% 안팎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는커녕 1%도 안 되는 그런 수익률에도 계속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그걸 쌓아서 300을 만드셨다는 게 와, 저는 상상도 안 갑니다. 그 스트레스. 사실 이거는 그냥 스캘핑의 정석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매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보통 인간 멘탈로는. 쉽지 않죠. 따라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래도 뭐 한번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본인에게 맞다면 또 다른 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대회 주성 이인님 518%? 와, 어떤 분인가요, 이분? 이분도 이제 유사하게 이제 거래 되게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네, 보시면 뭐 종목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그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 있는 수익이 좀 컸던 기업들을 좀 꼽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분은 그 수익률이 좀 크게 터진 종목들이 꽤 있네요. 네, 보시면 이제 이분도 약간 정치 테마 쪽 그런 부분을 좀 잘 선정을 하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 좀 그림을 좀 보고 계신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IMBC. 네. 아, 전형적인 또 테마주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언론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그 정치 이벤트 생기면 노이즈가 커지니까 색깔이 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감으로 부각이 됐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정이 잡히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셨는데 네. 이분도 조금 호흡이 좀 짧은 편이긴 한데 이제 또 막 스캘핑처럼 막 1, 2분 타입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이분은 또 짧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나오는 초입에 들어가서 5분 안에 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 이제 급락할 때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한 10분 이상도 보네요. 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좀 긴 호흡 안에 있는 구간에서 그 안에서 짧은 구간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캘퍼 정도는 아니구나. 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고 좀 일정 있는 종목 안에서 좀 구간을 찾아간다.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분은 조금 수익률이 그래도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네. 아, 이분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유를 하고 넘어가시는 네. 종목들이 있어서 이제 수익이 난 달이 있고 뭐 이번 달 수익 났으면 다음 달 손실이고 근데 수익 사실- 손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편이에요. 보유를 사실 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분이 이상한 거지. 사실 이 트레이딩 분석에서 비정상만 모아놓고 사실 그렇죠, 하는 방송이라서 비정상만 네. 모아놓는 거라. 약간 좀 이상하죠. 그 일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면 얘네 뭐 하는 건가 싶은 맞아요. 방송이라서. 네. 두 번째 종목 나우아이비. 네, 이 종목은 이제 뒤늦게 이제 퓨리오사 관련주로 편입이 됐거든요. 아, 그것도 못 참죠, 그럼. 네, 원래 이제 퓨리오사 원래 뭐 대장주가 뭐 포바이포나 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이었는데 이제 후속으로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예. 테마주들이 형성되곤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이제 여국에서 작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또 공략을 하셨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여기는 또 재밌는 게 분할 매수를 되게 이제 천천히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충 평단가 밴드를 정해놓고 이제 호가창에 막 걸어두셨던 것 같아요. 예. 호가창에 쭉 걸어놓고 이제 분할로 막 체결을 했다가 다음 날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때도 한 번에 매도 안 하고 아마 위에 호가에 쭉 걸어놓는, 그러니까 쭉 걸어놓고 쭉 걸어놓는 매매, 그런 식으로 좀 수동적인 형태의 이제 매도를 좀 보여줬었다. 이런 스타일은 그래도 몇 번 좀 본 것 같긴 하네. 이게 보통 이제 좀 긴 종목 스윙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내려올 때 쫙 분할로 모았다가 올라갈 때도 또 쭉 분할로 매도하고 좀 되게 차분하게 하는 거래 유형들. 유니온도 한번 볼까요? 네, 유니온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미중 분쟁 히토류 관련주로 많이 또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 변동성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베팅 비슷하게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 4일에 이제 변동성이 적었는데 한번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 날 아침에 갭이 떴을 때 딱 매도하는 딱 전형적인 종가 매매 이상적인 형태죠. 깔끔하네요. 네. 진짜 뭔가 다들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데이 트레이딩, 맞아요. 데이 트레이딩 영역에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가지고 네. 좀 그 안에서 이제 좋아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맞아요. 그것만 취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장 초반에 어쨌든 매도는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장중에도 매매를 하시지만 종가 베팅에 조금 능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완성되지 않은 올라운더 트레이더 느낌? 이제 점점 완성을 맞춰가는 올라운더 트레이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라클 손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 테마로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하락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 손절이 나왔는데 유라클 같은 경우도 보면 매수를 이분이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급등할 때 이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아마 이전에 매수를 봤을 때는 이제 중간에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거나 뭐 이런 거를 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다음날 이제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구간부터 그러니까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부터 이제 분할로 천천히 매도를 하시거든요. 더 못 가니까. 네, 그리고 손절도 재미있는 게 한 방에 팍 탈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1분에 한 번씩 이쁘다 이거. 네, 나눠서 이렇게 좀 천천히 매도를 하는 걸 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인간미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분은 매매 스타일이. 근데 긴 매매나 짧은 매매나 네. 거의 이제 공통된 흐름이 네. 이제 처음에 매수했던 그 구간에 그 저가를 보통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그쵸. 웬만하면 이제 비중 확대보다는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약간 미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약간 미련이 좀. 아, 이거 특히, 팔아 예. 되나 이러면서. 일단 아이비 기명 보시면 미련이 많이 느껴집니다. 볼까요? 네. 바로? 네. 네, 아이비 기명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이것도 테마주로 편입이 돼서 네. 또 트레이딩이 많이 했던 종목이었을 텐데 네. 이제 이 뒤에 이 급등 급락 구간, 요 구간이었고요. 보시면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이제 내려올 때, 따라갔어요. 네, 내려올 때 물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더 내려왔어요. 아하. 더 내려오고 이제 아마 이것도 테마주들이 순환이 많이 나오니까 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하. 좀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반등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여기도 1차 매도, 그 다음 날 이제 또 매도, 그리고 또 더 기다렸는데 종가까지 안 가서 또 매도.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분할 매도를 한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털어내시긴 네. 하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앞에 그 수익이 났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루 안에 대부분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하루 이상 반등이 안 나고 지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매수가를 이탈한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덜어낸다, 손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이래야 됩니다. 모름지기. 원래 이렇게 사놓고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그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쵸. 그래도 이분은 진짜 빠른 편인 거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딱 그 이걸 안 하면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장투가 근데 되는 겁니다. 컨셉이 이분은 이제 거의 하루 안에 끝내는 데이 트레이딩 성향을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정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딱 말씀 잘해주신 게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성향이 그런 스타일이고 이 선택한 종목 자체가 특성상 오랫동안 끌고 갈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네. 또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 또 손절 그 기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맞아요. 1년 보고 가는 사람은 네, 그럼요. 한 달, 두 달 안 가면 판다. 근데 이제 이런 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루 이틀 보고 갔는데 네. 뭐 하루 이틀 안에 안 가면 이제 파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마다 그 이제 호흡이 다르니까 그 자기한테 맞는 호흡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클리크 수정이 되실 분입니다. 오. 되시고 나서 꾸준히 아마 성장하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시네요. 진짜. 네. 주성이님, 네, 뭔가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성장하는 괴물,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백대회의 물리원님인데, 두 분이 들어오기 전에 물리원님 뭐 대단한데요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고 봤더니 이게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리. 그렇죠. 100 리그에서 종종 나오는 네. 이제 1000% 이상의 수익률. 이분이 작년까지는 그냥 연습하셨다가 네. 작년도 잘하셨어요. 네, 근데 네. 올해 이제 기록을 보면은 1월 456%, 아, 2월 8.54% 쉬었어요. 네. 3월 555%, 4월 1831%입니다. 야, 영그렇네. 예. 1800. 약간 스토리메이커님한테 스팀팩을 먹이면 아하, 이렇게 물리 되나? 원님처럼 되는 느낌. 아니, 네. 스타일이 뭐 비슷합니까? 비슷한데 이제 이분은 조금 다른 게 네. 그래도 스케이핑을 할 때 중간중간 또 수익이 또 커지는 구간들이 중간중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많이 먹을 때 나름 또 많이 먹는 타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기보다는 좀 유연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종목수 400개네요, 400개. 네. 좀 광기를 좀 더 즐긴다고 해야 네. 되나? 아.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정말 미세한 변동성 하나까지 다 찾아서 매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통은 거래량이 적은 건 보통 이제 매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안 하는 경우인데 이분은 그 어떤 증시 안에서 미세한 변동성, 미세한 반자감이 하나 있으면 그걸까지 다 신호를 포착해서 스나이퍼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정밀한 것까지 다 찾아내낸다. 무슨 느낌이면 스토리메이커님은 돈을 벌기 위한 스캘핑이고 물리원님은 스캘핑을 하기 위한 스캘퍼예요. 네, 이거 즐기고 계시는 게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종목들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도 있는데 네. 거래량이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잘 매매를 하시네? 이걸 들어가 이런 종목이 네. 있군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미트박스. 예. 이거는 이제 관세 이슈로 최근에 이제 주목받았던 이제 종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 그러네요, 관련 그러네요. 유통, 기억나네요. 유통 관련 기업인데 이제 여기에서 매매를 하셨고요. 뭐 일봉으로 보면 되게 조용한 구간처럼 보이는데 이분은 그 1분 사이에 번쩍거리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나뭇잎이 살짝 네. 흔들렸는데 정말 그걸 또 잡으러 찰나의 갔네. 순간에 급등이 한번 반짝 있었는데 또 이거를 여기에서 이걸 이거를 먹었네. 네. 눈먼 사무라이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매수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순간 체결량이나 이런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걸 신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것들 들어온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면 하시는 것 같은데. 피지컬과구나. 네. 네, 이런 캐리님이랑 거를 비슷해요. 네. 정말 빠르게 체크를 하고 정말 이런 거 안 놓친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거 하나도 소중하게. 저게 말이 네. 분봉이라서 저렇게 생긴 거지. 진짜 찰나일 거거든요, 아마. 네, 그냥 금방 반짝 급등했다가 네. 내려온 건데. 이걸 눌렀다는 건 뭔가 장치가 있습니다 분명. 아, 다른 내 그 피지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있구나. 뭔가 장치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예. 밑에 종목 큐리오스 바이오 네, 이 종목도 시스템즈.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음봉으로 끝났는데 뭐 할만한 자리긴 네, 하네요. 근데 예. 이제 이 음봉 안에서 분봉으로 보면 예. 뭐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급등이 나올 때 이것도 보통 1분봉이니까 매수란 보통 1분봉 고점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1분봉 중간이었다는 거는 거의 한 10초, 5초 이내에 매수를 그러네요. 찾았다는 와.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한 5초, 10초 내로 매수를 해서 또 여기서 짧게 끊어서 나오고 이것도 보면 이거 꼬리 달린 거면 정말 저두 잠깐 번째가 올랐다가 진짜 예술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분봉이 올라가려는 그러니까 이분은 1초봉, 2초봉으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렇겠다. 초단위 매매를 하는데 정말 그 짧은 찰나를 정말 잘 찾아낸다. 일봉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일봉은 음봉이니까 네. 손실 받겠구나 하는데 이제 이 분봉상에서 이 찰나의 변동성을 정말 그 초입만 잘 찾아낸다. 하나오션 밑에 종목도 굳이 여기서 매매할 이유를 딱히 못 그리고 찾는 그런 종목인데. 하나오션은 대형주였잖아요. 네, 맞아요. 대형주였고 아마 이때 이제 블록딜 이슈로 이제 한번 눌렸던 산업은행 이슈로 추세가 하락에 나왔던 구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위기였는데 네. 이분한테는 또 이런 구간이 또 기회였는지 놀이터였구나. 아침에 이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가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이 변동성을 활용해가지고 이 한번 급락 나와서 반등할 때 한번 팔고. 저게 말이 돼요? 저 또- 1분봉 저거 저는 네.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거 음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1분 사이에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던 거 같아요.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네. 음봉이 된 거잖아요. 네, 그쵸. 지그재그로. 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또 깼는데 여기서 한번 또 매수를 하고 나머지 반등. 그러니까 대형주조차 그러니까 이분은 작은 종목이든 대형주든 그냥 변동성만 있으면 거기 안에서 내가 잘하는 구간을 먹겠다. 그걸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순간 체결량을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지금 몇 초 단위로 네. 얼마 이상 체결되는 종목이 다 뜨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조건 검색 아니면 순간 체결량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은 순간 체결을 볼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간 체결량으로 뭐 순간적으로 뭐 몇 천만 원 이상 네, 들어오면 그걸 뜨는데 보시는 것 그걸 같아요. 딱 보고 바로 눌렀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몇 초 안에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약간 그쵸.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밑골이 달 때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결과론으로 봐서 그렇지 이때 힘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순간 체결량을 보면 그게 있었겠죠. 뭔가 얼마 이상 데이터가. 금액이 연속으로 드르륵 들어오는 걸 아마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예. 이걸 바닥 잡으려고 하겠구나 이거. 그 원래는 이 그 1분봉에 이 정도 음봉이면은 매수 매도가 바뀌어 있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샀다가 그쵸. 안 되네. 아 떨어지네. 거기서 밑에서 팔아야 그게 맞는 건데 이 밑에서 이 찰나를 잡아서 위에서 올라갔던 찰나를 끊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그대로 보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또 잡은 거니까 야 이거는 진짜 감각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로. 이거는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돌파보다도. 그러니까 이 부분 스타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시세를 만드는 분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세를 만드는 분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네. 항상 편승을 하는. 네, 거기에서 또 딱 욕심 없이 네. 나는 요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네. 요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열렸네 똑똑. 싹. 네. 여기 열렸네 똑똑. 싹 이렇게. 쿠키 상어 아세요? 쿠키 상어? 몰라요. 쿠키 상어라고 뭐예요? 있는데 네. 진짜 딱 한 입만 먹고 도망가는 상어가 있어요. 거대한 네. 물고기들을 한 입만 딱 먹고 가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한 입만 딱 먹고 가고. 여기 라면 끓였네요. 한 네. 입만. 네, 근데 그 또 그 한 입만 모으면 또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모아서 1,800이 됐으니까. 쿠키 상어 같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손절도 한번 볼까요? 손절도 네. 몇 개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이제 손절도 중요한데 네. 뭐 이런 유형들은 전형적으로 스캐퍼는 이런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정상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네. 매도세가 확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손절이 많이 나오고요. 아마 이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많은 스캐퍼 분들이 항상 손절하면 거의 이 유형입니다. 샀는데 매도가 안 되고 확 이제 밀려버리는 경우. 좀 걱정되는 게 이분이 먹는 건 굉장히 짧은데 이 손절 폭이 굉장히 생각보다 네.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밑에 거 그 포시에스 보고 네, 계신 거죠? 네. 이 종목도 보면 아니 이거는 거래가 거래가 없- 없는 네.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거래 없는 종목의 단점이 이겁니다. 이게 다시 안 올라가죠. 네, 이게 사는 건 살 수가 있어도 팔 때 아예 그 호가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빈호가가. 뭐 완전 손해 보고 팔아야 돼요, 네. 보통. 그냥 그래- 아래쪽에 팍 걸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00 리그에서만 가능한 매매이긴 할 텐데 그래도 일단 회전율로 커버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도 찾아서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아래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 늦었네. 네, 근데 이 종목을 급등하고 이제 약간 눌림목 컨셉으로 받았는데 네. 생각보다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이런 네. 케이스들도 이제 손절하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다. 그래서 음. 거의 아마 스캐핑은 이제 손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캐리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뭔가 외모적으로도 캐리님과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젊고 귀여운 그런 남자 친구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좀 한번 찾아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안 그래도 네. 이거 오늘 보면서 미수풀배님한테 한번 전화해 봐야 되고요. 미스풀배님. 예. 봉은사 까마귀님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나오실 때 네, 됐군요. 봉은사 네. 까마귀님한테 안 그래도 연락을 했었는데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음. 근데 이젠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스토리메이커님은 이거 이분도 연락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물리원님하고 스토리메이커님하고 미스풀배님 동시에 매매하는 걸 찍으면 예. 아주 그냥 흥미롭겠네요. 장관이겠다. 예. 아니, 닉네임부터가 물리원인 게 그러니까요. 고등학생인가? 약간 아직 물리라는 과목이 있죠? 그쵸. 물리 원투 네. 이렇게. 그렇겠죠. 물투. 예. 약간 그런 약간 이과 쪽 네,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대학생 젊은 아닐까요, 친구들 중에. 그러면? 대학생? 네. 대학생일 가능성도 있죠. 네, 약간 그 보통 스캐퍼가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궁금하다 진짜. 근데 정말 이렇게 매매를 보면 막 진짜 엄청나게 막 무지막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막 이러신 분들. 근데 네.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SNS 노출에 크게 거리낌이 없어서 또 좋아한다 은근히. 맞아요. 만약에 아예 뭐 아닐 수도 있죠. 젊은 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맞다면은 조금 한번 나와 주십사. 예, 조만간 전화가 가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이런데 뭐 1등 했다고 해서 뭐야 그게 그렇죠, 이러시는데 그렇죠. 네. 요즘 좀 MZ 세대는 네. 약간 트로피처럼 맞아. 딱지 하나에게 그렇죠. 트로피처럼 하는 그리고 그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괜히 그런데 나갔다가 귀찮은 일 많이 네. 생길까봐 조금 껄끄러워하시는데. 돈 번 거 알면 안 돼. 예.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게 이제 나의 진짜 말씀하신 트로피 같은 나의 이력서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뵙고 싶네요. 네,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리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영웅전 상위권에 올라오셔서 저희 리뷰도 보고 같이 이제 댓글도 쓰고 같이 소통도 하는 그런 방송 계속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5월에도 정기전 계속 열리니까 여러분 다음 달에는 또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4월 트레이딩 분석센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